제가 녹화 잠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시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컨텐츠를 찾는 방법, 전자책 6페이지부터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신 것 플러스 제가 제공해드리는 프롬프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컨텐츠가 없었던 분들은 컨텐츠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컨텐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컨텐츠가 있으면 자신을 한 문장으로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누굽니다라는 나 말고 강사로서 나를 한번 드러내 보세요. 나를 강사로 소개하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어떻게 평소에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계셨는지. 네, 오케이. 요가 아로마 강사 전인숙입니다. 라고 한 줄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죠? 또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응용을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이제 요즘에 힘든 청년들과 몸만 자란 어른이들을 도와주는 인문학 강사. 아, 그렇군요. 네. 오, 좋아요. 지금 지금 글 이렇게 써주신 거 감 잡으신 것 같은데요. 위에 글 보시면 강사 브랜딩 임수입니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건 이제 키워드 기반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강사들의 롱런과 영향력을 제시하는 임수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조금 더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강사들인데 그냥 브랜딩이 아니라 롱런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다? 임수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보자고요. 요가, 명상, 아로마 강사입니다라고 하면 요가, 명상, 아로마는 되게 많아. 근데 그 요가, 명상이나 아로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 주거나 뭘 제시하는 사람인지를 쓰시는 거를, 그걸 나의 문장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힐링을 시켜주는 거라든지 회복을 시켜주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관리를 시켜주는 사람이라든지 수면 그렇죠. 뭐 요가를 통해서 수면을 아로마를 통해서 수면을 편안한 수면을 하게 하는 제시하는 방법을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러한 버전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설명 한 문장만 보고서도 아, 내가 원했던 이걸 이 사람이 해주는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보세요. 강사 브랜딩 이것보다 롱런과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만 넣어놔도 여러분이 조금 더 이게, 나한테 맞다, 아니다라는 게 결정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잖아요. 그 제가 여기에 그 2020년도에 코로나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월천, 월천 버는 강사 전략 이렇게 했었어요. 월천 버는 강사 전략. 근데 지금 바꿨어. 지금 월천 먹기 너무 힘들거든. 우리 강사들이 월천 버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월천 버는 거짓말로 제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를 타이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제가 월천 버는 거랑 여러분들 월천 버는 거랑 다 다르잖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월천을 벌게끔 해야 되는데 저랑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만 아직은 이렇게 차이들이 있긴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월천을 버는 방법이라는 걸 썼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워낙에 강사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롱런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롱런과 영향력이 제시될 수 있는, 파급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강사로 저는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요가 강사입니다. 뭐,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뭐,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요. 무엇을 제공해주고, 무엇을 해결해주고, 무엇을 안내해주는 강사인지, 사람인지를 제시해주면서 자신의 문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거를 잡는 게 뭐냐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지셔닝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정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강사들의 롱런과 영향력을 제시하는 임수입니다. 이 글만 보셨을 때, 저는 어디에 가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딜 가면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저한테 올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딜까요? 예비 강사, 강사 지망생, 예비 교육. 그쵸? 그쵸?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제가 타깃, 그들에게 제가 타깃이 되겠죠. 그래서, 나 이 사람 강의 들을래라고 해서 저를 선택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있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비 강사, 예비 지망생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강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플러스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으로 가야 제가 선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전혀 강사라는 것에 관심도 일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에 가서 저를 아무리 홍보해 본들 섭외가 될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포지션이 되고 나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장을 확보하고 시장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되게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컨텐츠는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이렇게 확장을 못 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컨텐츠가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시장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좋은 재료를 엉뚱한 식당에서 팔고 있진 않은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도라. 그 누구에게 파느냐가 무엇을 파느냐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컨텐츠가 나쁜가가 아니라 컨텐츠는 우리가 계속 저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듬고 해야 되는 건 항상이고 이 컨텐츠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컨텐츠가 있을 거고, 내 컨텐츠가 빛을 발하는 곳에 지금 가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또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컨텐츠가 누구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위치에서 접근 가능한 구조는 누구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무료에서 유료를 연결되기 쉬운 시장은 어디인지. 근데 이건 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이렇습니다. 크게 시장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평생교육시장, 기업교육시장, 그리고 공개 클래스, 공개 강좌라고 하는데 옛날 버전으로 공개 강좌라고 하고요. 지금은 지식창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식창업, 뭐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개설하고 판매하고 하는 지식창업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시장이. 그러면 내 컨텐츠가 어느 시장에 갔을 때 빛을 발하는지를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컨텐츠, 지금 컨텐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 컨텐츠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 내 컨텐츠는 어디에 들어가야 빛을 발하는 건지를 보시는데, 평생교육은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되기 시작점? 처음 강의를 초보자도 상관없고요. 강의를 스타트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평생교육 시장이에요. 평생교육 시장은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말 그대로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과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지원해서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초짜이지만 강사로 시작해서 평생 교육 시장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을 놓고 하면 닫아지는 곳이 또 평생 교육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시장으로 가서 내 컨텐츠를 빛을 발할 수 있는 컨텐츠인지 근데 일단 강사가 접근하기 좋은 건 평생 교육 시장인 거죠. 근데 기업 교육은 말 그대로 내 컨텐츠가 기업 교육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까다로워요. 여기 보시면 높은 단가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그런 만큼 검증이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교육은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커리큘럼 제시하고 강사 소개하고 이러면, 포트폴리오 제시하고 이러면 여기서는 그 이제 각 관할에서는 이걸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 교육은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받아지지가 않아요. 되게 까다로운 포트폴리오나 검증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개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공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식창업은 얘는 플랫폼이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판매하거나 강의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컨텐츠가 어느 쪽에서 빛을 발하는지 일단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아직 경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기업 교육은 두 번째이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평생 교육과 지식 창업입니다. 이쪽이 오히려 시작하기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강의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케이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평생 교육이 조금 더 빨리 시작은 할 수 있고요. 이제 공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채널에 딱 오픈했지만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평생 교육은 그 관할에서 지자체에서 사람을 모아준단 말이에요. 수강생을 모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 클래스는 내가 모아야 돼. 내 강의를 들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은 것처럼 사람을 모아야 돼. 근데 아무도 모여들지 않으면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다 할 수 있어. 평생 교육도 공개 클래스도 시작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뭐 돈을 받고 빨리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케이스는 평생 교육이 사실 좀 빠르긴 하고요. 공개 클래스는 개인에 따라서 SNS로 홍보를 잘하고 빨리 팬덤이 사람들이 많이 형성된 사람들은 빨리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늦어진다면 말 그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유료가 늦어질 수도 있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볼게요. 시장 선택의 핵심은 내가 어디서 강의를지 이거를 그냥 나 저기 가서 할래, 나 저기 가서 하고 싶어, 나 기업 강의 가서 할래라고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근데 워낙에 우리가 접근 시장이 낮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랬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냥 강사들은 요즘에 강의하면 뭐 기본 몇십만 원은 받는데 라고 해서 그냥 뛰어들었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낙동강 오래알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조적 이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본인도 실패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해 다 되셨을까요? 어떠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세요? 아, 오케이. 이해되고 있으세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그렇다면 평생 교육으로 이제 시작하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초보자도 할 수 있고 강의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평생 교육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멘토를 만나도 강의를 또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 멘토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데 어, 여러분의 강의를 해보신 분들이시니까 과거에 처음에 경험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강의하겠다고 짠 하고 세상이 오픈해가지고 섭외가 바로 되지진 아마 않았을 거예요. 평생 교육을 시작하셨다면 평생 교육 기관에서 수강생을 모아줘서 강의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이제 저같이 그 이제 먼저 앞서간 강사 선배, 멘토를 만나서 하신 분들은 그가 강의 기회를 줘서 강의 무대에 올라서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거의 구조가 시작이 이래요. 내가 하겠다고 짠 하고 나가서 바로 섭외가 막 되고 한 케이스가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 더듬어 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평생 교육으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가 강의를 기회를 줘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어떠신 케이스인지 과거의 기억. 그쵸. 옛날 멘토가 수강생 한 명을 데려와서 처음, 그쵸.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은 시작은 우리가 평생 교육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멘토 리더를 만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하겠다고 세상에 뛰쳐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 절대값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면 내가 강사로서 성장, 우리가 여기 계속 멘토가 계속 줄 수도 없고 또 평생교육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평생교육 시장에서 주는 강의료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평생교육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는 기업 강의를 가고 싶어요. 제 컨텐츠로 기업 강의까지 저는 뛰어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시스템을 밟아야 돼요.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생 교육에서 들었던 수강생과 멘토가 바이럴 마케팅을 해줍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추천을 해준다고요. 이 강사 강의 좋습니다. 라는 추천을 해주고, 강사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음, 태도가 좋아야 돼요. 그럼 그게 쌓여요. 그러니까 이걸 브랜딩이라고 해요. 그게 쌓여요. 그러면 바로 기업으로 가지 않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단체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경험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에 조금 더 확장이 되신 케이스 분들, 바로 기업보다는, 그죠? 여기로 갔을 거예요. 음, 이게 단계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계시는 분, 멘토를 못 만났고 평생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평생 교육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멘토를 못 만나서 기회를 못 잡았거나 그래서 여기로 못 간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멘토나 리더를 잘 만나서 기회를 얻고 그 리더가 기회를 제공해주고 추천을 해주고 평생 교육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강의 좋다라고 평가를 좋게 해주고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 여기로 우리는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단체 쪽에서 섭외가 오게 돼요. 그럼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똑같아요. 여전해요. 바이럴 마케팅 여전히 받아야 되고요. 태도 잘 갖추셔야 돼요. 거만해지시면. 여기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자세 바른 거 이것도 포함되지만 마인드예요. 거만하시면 안 되시고 항상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 사람들에게 강의를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인드. 제가 태도하면 또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제가 나중에 까먹을라. 태도 얘기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이거 지금 얘기하면 이거 너무 벗어나니까 나중에 저 까먹지 않게 태도 얘기해 주세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지금 공공기관 복지시설 단체 학교에서 강의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걸 뭐 하셔야 되냐면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작성. 뭔지 아시죠? 우리 후기 작성. 내가 강의 어디 갔다 왔다는 후기 SNS에 올리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거나 블로그에도 올리거나 업로드 하시잖아요. 그걸로 이제 직접적인 마케팅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과 태도가 좋으면 공공기관 복지시설 단체 여기에까지는 가요. 근데 여기 갔다 오신 이걸 또 내가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해서, 네, 진짜 마케팅 필요해요. 이거를 잘 했죠? 이걸 잘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업 교육에서 오다가 옵니다. 왜냐? 기업 교육은 초보자를 뽑진 않아요. 기업 교육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친 홍보까지, 홍보가 SNS에 눈이 띄었을 거잖아요. 교육 담당자 눈에. 그래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교육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죠? 지금 어떠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업 교육을 들어가게 되는군요. 로 아시게 되시거나 아니면 기업 교육까지 일단 들어오신 분도 있으시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업 교육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업 교육을 들어오면 다 몇백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 교육 들어가도요. 강의료에 따라서는 한 두세 건씩은 하고 계시는 좋아요. 그 강의료가 또 차이가 있죠. 뭐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강의 들어갔더니 100을 받는데 뭐 200을 받는데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고가 강의라고 하죠. 그럼 또 이제 고가 강의가 하고 싶잖아요. 그럼 고가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업 교육을 나가셨죠?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바이럴, 태도, 홍보 플러스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이 성과는 뭐냐면 내가 이 기업 교육에 들어갔다 왔어요가 아니에요. 나 강의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나 강의했어요를 잘 업로드 하시면 되지만 여기는 나 강의 기업 어느 S기업에 가서 강의했어요 이걸로 고가 강의로 연결 안 됩니다. 그러면 비밀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까지 알려주는 강사가 없죠. 사실 지금 평생교육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루트 시스템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 제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할 겁니다. 이 기업 교육에서 성과를 내가 기업 교육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내 강의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성과가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걸 성과를 데이터를 쌓고 그걸 업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기업에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검증 과정을 거치면 고가로 강의료는 책정됩니다. 이게 루트예요. 이해되셨어요? 보통 강사들이 보통 강사들이 뭐 S기업 갔다 왔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기업 교육에 갔는데 후기가, 그러니까 공공기관 강의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강의 후기가 이거예요. 재밌었어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요. 공공기관 복지시설 단지 학교 가서 강의하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강의 후기가 재밌었어요. 이게 제일 좋은 만족도예요. 그죠? 근데 기업 교육으로 가잖아요. 기업 교육에서 강의 후기가 나오는데, 강사님 재밌었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 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단가 못 갑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진출했어요, 저. 근데 사람들이 재밌다고 해주던데요?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 그건 거기까지란 얘기예요. 기업 교육에 갔으면 사람들에게 후기를 받았을 때, 저 이거 필요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바로 이거 실전에 적용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교육받고 난 뒤에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성과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피드백과 후기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고단가를 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고단가로, 고단가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있으면 고단가는 당연히 많이 없겠죠. 저단가의 강의들은 많이 있겠지만 고단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여기서 싸우는 강사들이 강사들은 많지만 여기서 싸우는 강사들도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기서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기업 교육 콘텐츠로 강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S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실적을 냈고, 뭘 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에 내 강의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제안을 넣어서, 오케이. 그 검증 과정을 거치면 저는 그러니 나한테 얼마를 주시오. 그렇게 해서 강의료를, 그게 바로 몇백을 받아내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강사가 성장하게 되는 유료로 가되 그 유료가 고가 강의로 가게 되는 전략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강사 되면 나도 고가 강의료 받고 싶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궁금하신 거. 좀 이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는데 좀 엄청나지 않나요? 어떠세요? 반응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결국, 네. 대박입니까? 결국.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태도와 마케팅 홍보는 다 가져가야 하는, 그렇죠. 지금 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음, 근데 이제 저를 알려드리면 저도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평생 교육 시작해서 저는 이제 멘토 아까 잘못 말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에서 평생 교육에 들었던 수강생분들이 저를 공공기관 복지시설로 보내주셨어요. 제 평생 교육에서 들었던 수강생분들이 좋아, 우리 회사에서 이거 좀 소개할게요. 이러셨어요. 그리고 뭐 공무원분들이 자기 공공기관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진출하게 됐어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평생교육에 수강생이 해주는 바이럴 마케팅.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링크 공유할 거지만 네이버 카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저는 되게 그때 앞서가는 강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강의했었던 거를 카페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사를 찾아서 서치를 하면 그냥 빵빵빵 터지는 거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카페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입니까? 완전 네이버 블로그가 엄청나게 마케팅 홍보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블로그를 썼어요. 저도 썼는데 뭘 놓치기 시작했냐면 블로그가 최적화되는 방법이 있고 나락으로 가는 방법이 있더군요. 제가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라서 매일 썼어요. 업로드는 매일 썼는데 노출은 안 됐어. 최적화 전략을 몰라서 저기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거 뭐라 그러지? 띄워주지 않는 거 뭐라 그러지? 우리 저기 우기라 선생님 나 도와주세요. 그거 뭐라 그래요? 노출이 안 되는 건 뭐라 그러지? 맞아요. 감사해요. 저품질, 네. 저품질의 블로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업로드를 했는데도 꾸준하게 저는 강의 갔다 온 걸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마케팅으로 그 섭외가 되는 건 조금 줄었어요. 카페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블로그로 사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밀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게 뭐 덕분인지 아세요?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네, 태도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렇지만요. 잘난 척 하지 않았고요. 겸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에 최선을 담아서 강의를 해줬더니 그걸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강사님 진짜 강의 좋다. 강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살아남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저품질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참 시기가 트렌드와 시기가 중요한 게 그러면서 그때 블로그를 잘하는 강사들이 엄청 떴잖아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도와드리려고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트렌드에 그때 당시 블로그를 활성화하는 시킬 수 있는 그 강의를 컨텐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블로그 강의, 마케팅 강의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또 뭐가 생겼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SNS가 더 늘어나면서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디지털 테크를 잘했던 사람들이 빛을 확 봤죠. 코로나 시대에. 그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트렌드가 뭡니까? 트렌드, 여러분 뭔지 아세요? AI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A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디지털 테크 중에서도 AI를 본인이 할 줄 알고 잘하거나 배우거나 조금 일반인들보다 앞서갔던 분들은 그걸로 전부 강의해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참여하신 강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완전 트렌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여기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 컨텐츠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내 컨텐츠가 트렌드를 만나면 폭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AI래요. 그래서 내 컨텐츠는 나 원래 AI 이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근데 폭발하지 나는 폭발 안 했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야. 바이럴 마케팅이나 태도나 SNS나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의력이든 뭐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컨텐츠가 트렌드를 만나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 컨텐츠를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잘 업그레이드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맞춤형으로 기본 컨텐츠는 있지만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그 컨텐츠를 잘 만들었다고요. 근데 제가 느낍니다. 어디에서 내가 트렌드를 못 따라 트렌드 강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내 컨텐츠를 못 살리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요. 디지털 테크가 들어가는 것부터 제가 못 해내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디지털 테크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뭐, 릴스 만들기, 편집하기, 그리고 그러니까 테크가 들어가는 것들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컨텐츠로 아무리 트렌드에 맞춰서 녹여내려고 해도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제가 느꼈어요. 내가 뒤처진다라는 거 저도 느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테크가 관심이 있고 잘하고 취미였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다 터졌어요, 보면. 이제 저는 그게 조금 솔직하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조금 안 됐던 거. 그치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제가 밑에 말씀드렸던 성장 과정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럴 마케팅과 태도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요. 그래서 어딘가는 놓칠 수는 없지만, 어, 스스로가 SNS 마케팅을 잘하고 계시는 분은 그게 또 플러스가 되겠죠? 자기께 뭐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 그게 잘 된다고 거만해서는 안 되고요. 바이럴 마케팅 플러스 태도가 항상 따라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이러면 롱런 할 수밖에 없어요. 롱런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섭외를 해주니 강의하셔야죠. 안 가시겠어요? 가서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기업 교육을 고단가로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다른 버전이 있어요. 이제는 뭘로 가냐면 요즘에 지식 창업 퍼스널 브랜드 스스로가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 그걸로 지식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작점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시작이 평생 교육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보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팬덤을 만들고 아니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마찬가지 멘토를 만나서 또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팬덤을 얘기해 볼게요. 팬덤을 쌓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거죠. SNS에 자신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보던 두 명이 보던 계속해서 SNS에 자신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가 필요로 했던 사람, 그 컨텐츠에 공감했던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걸 써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서서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확 좋아하진 않아요. 지켜보죠. 지켜보는데, 지켜보니까 이 사람 컨텐츠 갈수록 괜찮고,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신뢰를 사람들이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SNS에 내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태도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냐면 자그마하게 무료 특강이나 소규모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열은 조금 생겼으니까, 팔로워들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런 경험을 한번 해요. 그러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SNS와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소통과 태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럼 더 많은 팔로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유료 클래스를
거기에서 오픈을 하실 수 있고 온라인 클래스도 가능하고 전자책 판매도 가능하고 인플루언서가 되어가지고 상품들을 협업하고 뭐 이렇게 뭐죠? 협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요즘 한참 많이 하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지식 창업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버전이고 과정이 이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하냐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실 기업 교육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은 팬덤 형성하실 필요 없어요. 팬덤 만들고 하는 시간에 기업 교육에서 선호하는 컨텐츠를 더 개발하고 마케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기업 교육이 목표이신 분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지식 창업으로 사람들한테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내 전자책이나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싶어요. 이런 게 전략이시라면 지금 SNS를 하시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지가 서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컨텐츠가 기업 교육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 오픈되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또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도 뭐 유료 클래스이고 온라인 클래스 펀딩도 했었고 했었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팬덤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팬덤은 없었고요. 사실 저는 기업 교육을 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팬덤을 형성할 필요가 없었죠. 없었는데, 뭐가 저는 기회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SNS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지식 창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채널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초창기 때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라이브 클래스랑 함께 하게 됩니다. 라이브 클래스도 그 컨텐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라이브 클래스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라이브 클래스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같이 투입이 되고, 거기서 그들이 팬덤을 모아줍니다. 임수희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방법, 뭐 강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무료 강의를 엽니다. 여러분 오세요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했고 그날 150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무료 특강을 1시간 합니다. 1시간 무료 특강을 1시간이지만 무료이지만 진짜 정말 준비 많이 했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 뒤에 유료 결제되는 거를 또 연결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성을 들여서 처음으로 저도 시도하는 그걸 1시간짜리지만 엄청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사님들을 위해서 이 유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날 1시간 특강하고 제가 1,000만 원 넘게 그 상품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에서도 단시간에 최초로 고가가 팔린 기록이 남겨져 있기는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잘 팔긴 하지만 최초에 이제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덤이 없었지만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리더라면 리더가 되겠죠. 플랫폼을 만나서 그 플랫폼들이 제가 강의할 수 있게끔 팬덤을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팬덤들이 이 사람 강의 뭐지? 궁금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유료 클래스를 딱 보여줬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제가 1,000만 원이 넘게 돼버린. 그래서 자기들이 사례로 많이 썼었어요. 그 라이브 클래스도. 그랬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간히 유료 클래스도 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펀딩을 해서 와디즈에서 또 제안이 왔었어요. 강사 브랜딩 컨텐츠로 상품을 자기들이 팔고 싶은데,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강사 브랜딩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돋보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해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상품을 열심히 만들었죠. 전자책 2권 쓰고요. 기존에 영상 촬영해놓은 온라인 클래스 VOD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이렇게 묶어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펀딩에서 돌렸죠. 그러해서 거기도 1,000만 원은 넘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지식 창업의 과정으로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내 상품을 관심 있게 봐줄 팬덤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팬덤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모으시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있으세요? 왜 어디 막 채팅창으로 모으고 단체방으로 부르고 카페로 부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팬덤으로 모으는 거.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고 관리를 잘 꾸준하게 해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야 내가 필요한 어떤 유료 상품을 준비해서 팔 때 그들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당신의 상품을 거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어느 날 만들어가지고 유료입니다. 사주세요. 이런다고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여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받을게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강사가 돈을 좀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은 없잖아요. 강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내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브랜드 가치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평생교육 자리일 수도 있고, 기업교육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 특강 소규모 위치일 수도 있고, 유료 클래스를 판매하는 위치일 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뭘 더 신경 쓰고 전략, 시스템을 나한테 투입을 시켜야 되겠는지가 이제 여기 보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업 교육을 전략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컨텐츠의 끝을 조직의 성과와 변화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유료 클래스나 지식 창업, 온라인 클래스 이런 거를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항상 끝을 개인의 성장이나 요즘 트렌드는 개인이 뭘 원해요? 거의 다 돈 벌 수 있는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을 일으키게끔 할 수 있는 걸로 끝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쪽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럼 무료 특강에서 유료 강의 결제까지 하게 만들려면 무료 특강에서 뒷 내용이 더 궁금하게 만드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맞아요. 무료 특강에서 신뢰성을 쌓으시면서 무료 특강으로 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더 자세하고 딥한 내용은 이제 유료 과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덤이 없는 상태라면, 팬덤이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유료 상품을 팔아도 거기에서 결제들을 해줄 거예요. 근데 팬덤이 없는 상태라면 사람들을 모아야 돼. 광고비를 들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을 유료 상품을 받으진 않잖아요. 선생님들도 지금 저를 알고 제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셨듯이. 그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다면 바로 저한테 결제하고 들어오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지. 그게 이제 신뢰라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팬덤이 되어 있다면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 유료 결제를 해줄 거고, 팬덤이 나는 없는데요. 근데 나는 유료 클래스, 지식 창업, 뭐 이렇게 컨텐츠 전자책을 팔고 싶은데요. 이러시면 광고비를 투입을 해서 일단 사람을 모으셔야 되겠죠. 무료 강좌 하겠습니다. 이날 오세요라고 사람을 모아서 그 무료 강의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탈이 같지 않게 강의를 잘 해줘서,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죠라고 유료 강의의 진실성을 잘 보여주고 결제를 유도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최시원 선생님? 이게 이제 단계라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래서 기업 교육은 말씀드렸습니다. 컨텐츠를 변화와 성과가 날 수 있는 컨텐츠로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지식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팬덤을 모으시고
개인의 성장과 경제적인 성장이 되는 것으로 컨텐츠를 조금 더 집중하시게 되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전략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내 컨텐츠가 시장이 어디고 그 시장에서 나는 어떠한 단계들을 밟아서 최종 목표까지 가는 게 좋은지를 이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럼 정해졌어. 됐는데,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내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 그건 또 왜 그러느냐? 말 주변이 없어서일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겠다, 강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말들 잘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말들은 해.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걸 구조화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조화. 그럼 구조화를 어떻게 시키는 건데를 이제 알려드리면,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나중에 제공해드리는 전자책에 15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 이 구조를, 이 구조를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부터 가볼게요. 강의의 말하기는 그냥 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즉, 저기 뭐야,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루션을 받았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지. 이게 강의의 말하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말하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서론이 뭐며 본론은 뭐며 결론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모티베이션이 서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여기 문제점 들어가는 것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고 솔루션까지가 본론이고 결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제시를 하지만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책, 1등의 퍼스널 브랜딩 책 15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전자책, 여러분이 보시게 될 전자책 64페이지에도 보면 이 7단계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뭘 설명해야 되는 건지를 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게 강의의 말하기 구조, 강의 전개이자 말하기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설명만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막 주저리 말하는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는 것 같고, 동기부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서, 나중에 전자책도 보시고요. 보셔서, 거기 흐름에 맞게 초안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살을 붙여놓고, 대본을 만드셔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강의 말하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나는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조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걸 준비했거든요. 이거 지금 각자 계시는 위치에서 음, 저 내용이 전체, 맞아요. 2시간 이상 하는 건 저 7단계를 쓰시기 바랍니다. 짧게 끝나는 건, 저기 나와 있어요. 서론별로 결론으로 해도 되는데, 2시간 이상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7단계를 쓰시게 되면 도움이 확실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자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도 나와 있고, 전자책도 나와 있고,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말하기 스타일, 여러분의 말하기 스타일을 진단을 해볼 건데요. 지금 QR코드, 지금 혹시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QR코드를 입력할 수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PC로 보고 휴대폰이 놀고 계시는 분은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휴대폰을 쓰고 있어 QR코드를 찍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네이버를 여셔서 휴대폰의 네이버를 열어서 브랜딩과 말하기 연구소 저희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QR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은 QR코드로 접근하시고,
QR코드 접근이 어려우신 분은 네이버를 들어가서 브랜딩과 말하기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가 맨 위에 뜰 거예요. 그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일 아래 창으로 내려가면 말하기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해서 셀프 진단들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말하기 스타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각자 접속을 해서 해보세요. 접속을 하셨을까요? 지금 되어 가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감사해라. 우리 또 선생님 이렇게, 어, 이렇게 좋아요. 아유, 우리 우연의 선생님이 감사해요. 아이고, 이뻐라. 감사해요. 아니, 톡방 아니? 톡방은 없어요. 여기 톡방은 없어. 없고, 자, 이렇게, 다 하고 계시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진단 했죠? 진단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나왔으면 뭐가 나왔는지 채팅창으로 올려보세요. D, I, S, C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결과 나온 걸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요? 왜 다르게 나왔을까? 그때는 C였는데, 오늘은 I가 나왔어요. 네. 결과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저기, MBTI 아시잖아요. MBTI처럼 성형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크도 이제 미국 프로그램인데 네 가지로 성향을 분석해서 말하기를 진단하는 건데요. 그 디스크 기반으로 해서 AI 앱으로 이제 돌려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지 질문을 했는데 원래는 28가지의 풀 버전은 28가지 문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간단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풀 버전을 했을 때와 간단 테스트의 버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간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간단 버전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씩 볼게요. C가 있고 D가 있고 C. 그렇군요. 아, 우리 우연희 선생님이 S였어요? S였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거야? 좋아요. 그러면 한 번씩 알아보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D가 나오신 분들. 아마 본인이 아실 거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D가 나오신 분은 주도형이라고 하는데요. 결과 위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실 때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할 때 좀 결론 위주로 말씀하시고, 핵심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왜보다는 뭐,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라고에 집중해서 말하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은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공격성과 명령적인 말투라고 느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완시켜서 강의장에서 말하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말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어떻게 보완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I로 가볼게요. I형이 나오신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이셔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말하기가 어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분위기도 잘 띄우시고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공감 이끌어내는 걸 잘하시기 때문에 이 I형 분들이 강의장에 가게 되면 사례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같이 웃고 얘기하는 걸 참 많이 해서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이제 D형, I형 분들 특징입니다. S형이 나오신 분은, 본인이 아실 거예요. 말할 때 기복이 크게 없어. 되게 편안해. 약간의 안정감을 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지만 이게 5분이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지겨워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졸리게 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어떤 성향과 말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좀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스타일,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C형 남아있죠? C형 분들은 신중형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고요. 좀 논리 위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데이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because of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 C형의 강사님들은 강의장에 가게 되면 표정이 많이 진지하고 혼자서 그렇게까지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딥하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이분들의 말하기 스타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제가 기본적으로 1차적인 거 진단해드린 거 피드백 좀 맞나요? 자신의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D형분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D형은 장점은 뭐냐? D는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요. 주도형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강의장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끌고 와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파워풀함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I는 아까 사교형,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벌써 낯선 감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과 막 빠르게 대화하고 친숙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강의장의 강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향인 거죠. 이제 S형은 뭐냐면 아까 차분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강사를 코칭해 본 결과 그리고 강사들을 진단해 본 결과 가장 분포도가 작은 게 S형이긴 합니다. S형이 가장 없어요. 근데 이게 S형이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S성향 분들이 사람 앞에 서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향분들이 많이 강의를 하진 않아. 근데 지금 만약에 S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분은 S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I나 뭐 C나 뭐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딱 그 성향만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간단 테스트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고 C형 분들은 거의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강의 자료 준비하실 때 보면 되게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깊이 있게 논리적인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되게 통하는 게 있죠. 그래서 다 장단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강사로서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한 번씩 보자고요. 자, 주도형은 좀 독단적이다. 자기 할 말만 한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질문을 건네는 기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건네고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진 방법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D형들이 강의하는 방법. 그러니까 핑퐁, 핑퐁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죠? 아이는 이걸 잘하거든요. 아이는 막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아이도 단점은 있어요. 아이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산만해. 너무 말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막 사회, 그쵸, 맞아요. 소통하는 거를 잘하셔야 돼요. 아이형은 소통은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강의 내용 전달을 못해.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얘기 물고 늘어지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용 전달을 못해. 그래서 I형 성형분들이 강의하시면 시간 다 채우거나 오버해. 근데 교육생들 너무 싫어하는 거 아시죠? 혼자 심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절제하고 재미보다 구조를 잡아서 강의를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S형부는, S형부는 확신 없는 태도,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차분해요. 차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임팩트가 없다라고 때로는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셔도 돼요. S형부는 강하게 말해도 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말하고 인 것 같아보다는 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좀 세게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강하게 드러납니다.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어 보인다고요. 우리 연희 씨 도움 되셨을까요? 그러면 돼요. 꼭 기복을 있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투로 말씀을 하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형분들 볼게요. C형은 자기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다 얘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생략하시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면 그때 그 얘기를 전달하셔도 돼. 그러니까 때로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성향이 아니어서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고 또 시간이 부족한데 청중들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 핵심만 들으면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서 말하시게 되면 훌륭한 강사로서의 말하기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기까지 와봤어요. 아주 빠르게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가 없으면 컨텐츠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내가 컨텐츠가 정해졌으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장으로 나를 표현을 할 건지, 그러면 그 문장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럼 그 시장에서 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장하는 단계는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해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의 그 강의 말하기 구조, 전개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그 전개를 통해서 나의 말하기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행동,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가야 될 건 이거죠. 나는 뭘로 강의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정해지셨겠죠? 지금 트렌드에 맞추어서 AI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분들 지금 되게 바빠요. 바빠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모든 건 트렌드는 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지금 AI 강의 한다고 바쁘시겠지만 또 AI가 조금 사그라드는 이제 AI가 평준화가 되어 갈 땐 그땐 또 내가 뭘로 강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몰라.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벌어놔서 좀 쉬엄쉬엄 찾아야지라고 하면 그렇게도 되지만 그쵸. 미리 탐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앞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내 컨텐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AI라는 걸 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뭘 필요할까? 이거를 또 찾아놓게 되면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 또 이걸 지금 들어야 될, 신청하신 분 중에 이걸 들어야 될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기업 교육을 목표로 해요. 자기는 기업 교육 강의를 가고 싶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까? 기업 교육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딱 그냥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으세요? 내가 기업 교육을 하고 싶고 기업의 섭외가 되고 싶으면 기업에서 원하는 컨텐츠와 기업에서 원하는 멘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강의를, 그렇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내가 있다라고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강의를 가고 싶어 하는데 기업 조직 생활을 부정하는 말을 자꾸 하면
기업에서 섭외 안 해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을 부정하면 그 기업에서 섭외를 해주겠냐고요. 기업에서는 어쨌든 그 내용을 잘 배워서 이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를 원해서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직장 생활에 영혼 담을 필요 없다. 직장 생활.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기업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안 불러준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고 브랜딩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이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신청해놓고 안 들어왔어. 제가 답답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기업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내실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지식 창업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거기에 머물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창업 시장에 와가지고 기업에서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할 말을 지식 창업에서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맞아. 타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겠지. 선택이 안 되겠지. 그죠? 이게 아무리 내가 브랜딩을 해도 안 된다. 근데 타겟 설정이 잘못되고 브랜딩을 잘못한 거죠. 자기는 브랜딩을 했다라고 한 거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컨텐츠 내가 뭘로 강의해야 될지 정했으면 거기 타겟에 맞추어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평생교육 시장인지 기업인지 지식창업 B2C로 갈 것인지 이거를 잡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브랜딩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짤 때는 그냥 줄줄줄줄 읊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 말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잡아서 왜 이 강의가 중요하고 왜 들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데 그래서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데 그 기업으로 따진다면 왜 기업은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교육의 문제점이 뭔데 이 기업의 문제점을 이 교육 이 컨텐츠를 접목시키게 되면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 조직은 어떤 성과가 나가 되는데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말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말하기 구조라는 거. You understand? 이해되셨을까요? 네, 잠깐만요.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건가?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을 갖게끔 서포터, 문제 해결 제시해 주셔야죠. 제시를 해 주셔야죠. 방법을 주셔야죠. 방법을 주고 와야 그들이 하겠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질문 잘 하셨어요. 방법은 AI가 되게 많이 알려주잖아요. 모르면 요즘에 AI 돌리면 AI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 말도 맞으셔요. 서포트 하는 건가요? 방법을 찾게끔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게 AI 시대에 AI가 하지 못하는 우리 강사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인 거죠. 방법은 AI한테 물어보면 솔루션 제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근데 강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방법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이 방법을 당신이 써야 하는 이유, 그걸 실행하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 동기부여와 그걸 하게끔 하는 작업은 AI는 안 해주잖아요. 그걸 위해서 강사가 필요하고 그 강의를 하는 사람만이 AI 시대의 강사로 살아남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강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했군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멘트를 하실 수 있다면 계속 섭외되시는 거죠. AI 시대에도. 문제 해결 방법을 실천하게끔 서포트를 하는 거. 그렇죠. 방법도 던져줘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초창기 때 할 때는 그 블로그에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 것들 되게 꺼려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뺏긴다고. 다른 강사가 그대로 가져가서 쓴다고.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방법, 노하우, 이런 거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AI까지 다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내가 나한테 섭외해주면 그때 알려줘야지. 이러고 오픈 안 하죠? 영원히 섭외 안 돼. 방법은 그냥 시크하게 줘요. 시크하게 딱 줘버려. 근데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이겨요? 그 방법을 해낸 사람이 이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하게끔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러면 저도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이 솔루션, 엄청난 솔루션들 드렸잖아요. 해결 법 전략 단계도 알려주고. 사실 그 전략 단계를 뽑아서 강의해주는 강사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강사님 만난 적 있으세요? 유사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강사 성장 구조를 단계별로 거기에서 좀 없었잖아요. 그냥 대부분 뭐 이거 하면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저도 사실은 이거 나 혼자 먹어. 나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나 혼자 먹어.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을 진짜 위해서 생각을 한 거고, 그쵸. 유명한 강사는 많아도 강사를 키워주는 강사님은 없죠. 왠지 아세요? 키워놓으면 나중에 뒤통수 치거든. 다 경쟁자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니, 멘토는 멘티를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멘티들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자기 멘토를 경쟁자로 생각해. 웃기죠? 그래서 이게 보기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게 했었죠. 근데 자기가 저를 경쟁자로 보더라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 자기가 나를 경쟁자로 보고 거리를 두더라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더러운 걸 안 보려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뭐 이꼴 저꼴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가 나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구별할 줄 알면,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태도가 좋으신 분들만 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하니까 뭐 돈 벌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서 하겠지만 요즘에는 1대1 코칭 같은 것도 저는 나름 면접 보고 좀 거쳐서 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 김창호 강사님 유명하시잖아요. 김창호 강사님도 한참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그랬잖아. 결국에는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안 하잖아.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래요? 그럼 좋아요. 제가 이 강사 브랜딩에 대한 컨텐츠로 오늘 이렇게 이 솔루션을 공개했는데, 똑같이 강사 브랜딩 컨텐츠로 저랑 경쟁자가 되어서 강의하실 분 계십니까? 할 거면 얘기해서 나중에 어차피 서치하면 다 나올 거니까 할 거면 얘기하세요, 지금. 하실 거예요? 나랑 경쟁자 강사 브랜딩으로 경쟁자 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여기? 이제 나중에 뒤통수 치지 말고 그냥 할 거면 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래서 저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들어야 돼요. 솔루션은 제시를 했는데, 동기부여를 들어야 되는데, 뭘로 이제 동기부여를 드릴 거냐. 저는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좋은 말은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T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T보다는 F가 많았던 사람인데요. 이, 때로는 냉정하게 T가 돼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T 버전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다 힘들어요. SNS에 다들 잘 나가게 올려놨잖아요. 잘 나가는 것처럼 올려놓은 거지. 그리고 그 시기가 잘 나가서 올려놓은 거지. 그게 쭉 잘 나가지는 않아. 지금 진짜 특히나 강사들, 뭐 우리는 강사니까 강사 영역에서만 얘기하며 강사님들 중에 정말 잘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호선 교수님 빼고는 다 별로야. 이호선 교수님 아시나요? 그분은 내년 9월 달까지 일정 다 잡혔대요. 지금 그분은 모르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군요. 그분은 지금 대운을 만나셨어요. 대대운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나 지금 강연계에서는, 이쪽 강연이나 이쪽 업계에서는 바쁘게 다양하게 활동하시지, 나머지는 사실 김미경 선생님도 많이 지금 움츠러드신 상태이시고, 김창호 강사님도 그나마 채널을 맡아가지고, TV에 채널 그 프로그램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고, 예, 김창호 씨 이런 게 있으니까 하지. 지금 다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뛰고 하는 건 다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들어. 그래서, 어, 지금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걸 유지해 나가는 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시기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도태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참 큰일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저 때만 해도 강사가 0.1% 시작할 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잖아요. 강사가 더 넘쳐나잖아. 그래서 강사들끼리 싸움이잖아요. 그죠? 강사들끼리 싸움인데, 저는 이제 20년을 해오면서 이거 이렇게 흐름이 보이잖아요.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지금 강사가 포화 상태였는데요.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못 견디고, 못 버티고.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진짜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죠. 지금 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 꾸준하게 해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아남고 노하우가 쌓이고 그걸로 컨텐츠가 되어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섭외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아남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마지막 월화수가 일하다가 새해를 맞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해 저기 평일을 맞이하는 거 아시죠? 목요일 날 주말이 없더라고요.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가 새해를 맞이하겠다 싶어서 사실 일요일 날에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결산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매출이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올해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출이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올랐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유지해내는 것도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이유는 솔직히 내가 많이 써서인 거고 옆에 지금 환경과 상황이 일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인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는 한데요. 음, 지금 상황에서는 월천 버는 것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료 클래스,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월천을 번다? 진짜 진짜 지금 상황에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백을 버는 것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고 잘하고 싶으셔서 여기 이제 참여하신 거니까 제가 아까 그 성장되는 과정 루트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대로만 착실하게 버텨내시면서 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I가 트렌드이고, 근데 또 저는 또 제가 말하기를 AI를, 이게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세요? AI를 아는 사람과 AI를 모르는 사람으로 크게 나뉘고요. AI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AI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AI를 알고는 있지만 잘 못 쓰는 사람, AI를 잘 쓰는 사람도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근데 AI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AI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막 터지는 거 아세요? AI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얘기도 안 나눠요.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AI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AI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 힘들어, 막 이러면서 아니야, 기회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AI는 하시고요. 저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이 PPT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프롬프트 돌려서 AI가 이 지금
몇 페이지나 되는 PPT도 다 만들어 준 거고요. AI를 하면 효율이 되게 좋기는 해요. 음, AI 유튜브 작성에 정말 잘 쓰고, 그렇죠. 제안사나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AI는 강사한테 되게 좋은 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안서를 쓰거나 오늘 이렇게 PPT를 만들거나 여러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할 필요 없이 AI한테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딱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그래서 AI를 적당히 쓰면 되는데 모든 AI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직업에 나한테 맞는 AI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챗GPT 당연히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거 젠스파크예요. 젠스파크도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아무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몇 가지를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다 우리가 그 많은 네, 써요. 써요. 엄청나게 퍼플렉시티 쓰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를 도와준다는 게 느껴지니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많은 AI를 다 쓸 필요는 없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다 유료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유료로 쓰는 거 몇 개이고 무료로 써도 되는 것들은 무료로 쓰고 있어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무료로 쓰고 있고요. 클로드도 무료로 쓰고 있어요. 클로드는 무료로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무료로 써도 어느 정도 다 괜찮으니까 어쨌든 AI는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AI가 막 넘쳐 쏟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AI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나한테 맞는 AI를 쓰면 돼. 나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AI끼리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니까 재미나이가 툭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나이가 또 이기려고 여기에 뭐 나노 뭡니까? 또 뭐 이미지 만드는 거고 막 자기들끼리 경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나노바나, 그죠? 이거 두 개 써보고 나한테 맞는 거 결국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 몰리고 덜 이용되는 것들은 서서히 AI도 없어질 거란 말이지. 나오기는 나와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잡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딱 거기 휩쓸려가지고 결국 이것도 뭐예요? 지금 AI를 트렌드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마케팅이잖아. 우리는 그 마케팅이, 안 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지금 다 놀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우리한테 와서 실생활이나 업무에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나한테 맞는 것만 쓰면 되지 모든 거를 쫓아가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AI를 강의하고 계시는 AI 강사님, 제 얘기가 틀렸나요? 어떤가요? 피드백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AI를 강의하고 계시는 강사님, 어떤가요? 공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사라면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AI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 고가 강의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기업 교육 가서 고가 강의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풀기로 했어요. 유튜브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롱폼 안 하셔도 돼요. 숏폼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강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내 컨텐츠를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강의는요, 제한 넣는다고 섭외 바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요. 그래서 영상 제공을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으셔야 되는데 영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검증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안서에 유튜브 인수익 TV 그냥 보내줘요. 그거 봐라고. 그리고 역제안도 옵니다.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컨텐츠가 저희 회사에 필요한데요. 그 강의 해주십시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고가 강의료를 받고 싶다. 유튜브 영상을 반드시 하시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강사들이 넘쳐나는데요.
유튜브에 자기 강의를 업로드하는 강사는 되게 없는 거 아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유, 유튜브 구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화 과정을 하지 말고 내 타겟에게 보여지려고 하라고요. 그게 홍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원 씨의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판단을 하죠. 이 사람 강의가 우리한테 필요해. 만약에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음,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컨텐츠에 문제가 있거나 강의에 컨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조금 컨설팅이 필요하겠죠? 그죠?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는 있겠죠? 많이 올렸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연결해서 해볼게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사인데 자기 컨텐츠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강의하는 걸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외해주면 거기 가서 강의할게요. 이런 마인드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심리는 결국 뭔지 아세요? 내 컨텐츠가 자신이 없고요. 내 강의력이 노출되는 게 겁납니다. 이거예요, 심리는. 내 컨텐츠가 자신이 있고요. 내 강의력이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영상을 만들 줄 몰라서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은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강의 의뢰가 온다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닌데 영상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라도 업로드하지. 마케팅 툴인데. 안 그러겠어요? 결국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영상을 만들 줄 몰라서요. 이거는 핑계이고요. 그들의 숨은 심리는 컨텐츠가 자신이 없고요. 제가 강의 못한다고 피드백 받을까 봐 겁이 나서예요. 이게 숨은 심리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도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누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아나운서 출신들이 판치기 시작하잖아요. 못 느끼셨나요? 카메라 울렁증 없고 말빨대고 그래서 요즘에 영상으로 진짜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전직 아나운서들이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강사들은 카메라 울렁증 있죠? 컨텐츠, 말빨,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실력은 하나도 높이지 않고 돈은 벌고 싶어 하는 거야. 섭외는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세요? 그 시장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 그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전부 그 시장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뭔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가전주부밖에 몰랐어요? 가전주부?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발되고 카메라 울렁증이 없었던 아나운서들은 지금 자기가 SNS에 영상들 얼마나 많이 업로드하면서 컨텐츠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제 제 얘기 들었으니까 그거 알고서 보세요.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고가를 받고 싶다. 그럼 보세요. 고가를 받으려면 그냥 있는다고 고가를 내가 희망상으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고가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전 소개해주는 유튜버인데 아나운서 출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컨텐츠는 가전이지만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나운서라는 거잖아. 그죠? 카메라 울렁증도 없고 말빨 대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고가 강의를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전략을 단계를 밟으세요. 컨텐츠, 그들이 원하는 컨텐츠력을 키우고 그들이 원하는 강의력을 키워서 내가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는 걸 노출시키시는 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것도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당장은 아닐 거지만 서서히 블로그로 검색해서 섭외되는 건들은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닌데
느끼셨죠? 요즘에 네이버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고가 강의들은 블로그 하나 보고 섭외 오지 않습니다. 강의 사진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저희도 강의해 주세요. 요 정도 수준급의 강의들은 블로그 보고 오고요. 진짜 고가 강의는 실적 내고 성과 내는 진짜 강의를 원하는 거는 블로그만 보고 강의 의뢰 안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인스타랑 유튜브가 좀 강세일 것 같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밭인데요. 또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람들의 피로도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느 SNS랑 맞는지,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디지털 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컨텐츠에 맞추어서 그 SNS를 채널을 선정하셔서 또 전략을 하시면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작가님들이 인스타에 글 올리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왜 그 인스타그램에 글 올리고 감성 모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잘 잡고 하게 되면 그, 그 감성의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깃이 되어서 노출이 돼서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컨텐츠 특징에 따라서 채널을 잘 선정을 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하셔서 저도 유튜브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유튜브 구글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구독자나 시청 시간이 되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보고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 상품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뭐 어디 기업인데요. 이 강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요청합니다. 그렇게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유튜브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컨텐츠와 강의력을 노출을 하시는 게 더 강의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 근데 그 전에는 컨텐츠와 강의력을 높여야 되는 게 1순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강의 태도?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 저한테 1대1 코칭으로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1대1 코칭으로 참 사례가 많아요.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셔서 자기 자리를 잡고 거의 다 대부분 하시지만, 음, 참 저도 그런 케이스가 처음이었는데,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한방주의 태도였어요. 한 방 먹고 나옵시다. 거기 들어가서 한 건 하고 나옵시다. 이런 마인드이신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넣었는데 그렇게까지 높게 제안할 금액이 아닌데 높게 금액을 올린 거예요. 이제 했어. 하기는 했어. 어떻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했어. 두 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만 받으니까 재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강사의 생명은 재섭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신규를 계속 창출하려고 해보세요. 마케팅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신규를 창출하려면. 근데 내가 한 군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검증이 되고 인지도를 얻으면 거기에서 상사로 추천돼 주지만 거기에서 또 섭외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강사로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한 방을 따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분이셨는데요. 여강사들한테 그렇게 껄떡대시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은 강사들에게는 이미 쓰레기로 인지도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안 왔던 사람이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코칭을 받으려고 와서 코칭을 시켜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한방주의네? 그리고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 껄떡대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스탑했어요. 당신은 아웃. 스탑.
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을 제가 얘기하면 금방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되게 더 잘 뜰 수 있지만 못 뜨고 있어요. 뜰 수가 없지. 문제점을 다 찾아냈는데 내가 뜰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 그것만 봐도 태도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음,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거만한 태도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느낌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 진짜 강사님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낌에서 왜 강사답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태도로.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부족함이 있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겸손함이 느껴질 때 더 인간적이고, 더 강사다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강사라고 전문성 있게만 보여지는 게 강사는 아닌 거는 거죠. 맞아요. 수강생한테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또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참 괜찮아. 강사님이 강의도 잘하시는데 사람도 참 괜찮은 것 같아.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하실 건데요. 내가 남한테 욕먹을 짓 안 하잖아. 우리가 남한테 욕먹을 짓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소개한다라는 건 내가 사람을 소개해주고 욕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욕먹지 않으려면 좋은 사람을 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겠죠. 그럼 우리는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 태도를 갖추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컨텐츠는, 강의력과 컨텐츠는 내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녹차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겠다는 마인드로 있으면 그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제가 했던 내용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아까 제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강의하고 나면 성과를 검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그 성과를 검증을 하는 방법 몇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뭔 감이 좀 안 와서요. 성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거의가 데이터를 받는 건데요. 그,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육 담당자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정산하기 위해서 서류를 주고받고 메일을 주고받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담당자님에게 여쭈시면 돼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육생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니면 교육하고 난 뒤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저기 그 교육 섭외했던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근데 아, 좋았습니다.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큰 성과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예의상으로 말하는 거고요. 아, 이걸 통해서 뭘 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고요. 이런 구체적인 피드백들, 그거, 그거를 받는 방법.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그걸 캡처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 또 하나는 저기 뭐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돌리시는 거죠. 사후 조사를 돌리시는 거예요. 사후 조사를 돌려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데이터로 실제 눈에 보이는 그래프나 데이터를 보고서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걸로 또 마찬가지. 그걸 성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응, 기업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평생 그런 데서도 강의를 하는데 네, 평생 학습관이나 이런 곳에서 강의한 것을 응. 사후조사 설문 돌리기는 조금 수월하잖아요. 기업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 아니, 평생 어렵다고 교육원을, 하는 건 응, 곤란하지 않냐. 제 수업이 다 끝났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피드백을 말로 하게 하거든요. 이 응, 수업이 어땠는지 응, 응, 그걸 말로 하게 하는 거는 하는데
제 수업이 어땠는지 제가 QR 띄울 테니까 그걸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요것까지 받으시면 하기에는, 되죠. 어. 그것까지 하기엔 수업의 맥락상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QR코드로 받으셔야죠. 아, 데이터를 만들려면 QR코드로 받으셔야죠. 그 음, 수고까지 않으셔야지, 하셔야지. 말로써 하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QR코드 띄워놓고 데이터를 받고 선생님도 그 데이터를 보시고 분석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밌었다, 뭐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느꼈는지가 나오는지 이거를 보셔야죠. 네, 만드셔야죠. 알겠습니다. 다 그리고 또, 뽑아놔요. 예, 네. 예, 그거는 어떻게 할지 이제 감이 왔고요. 음, 저는 지금 강의 중에 제가 이제 공개 강의도 방학 동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도 방학 기간이 있고 강의에 방학 기간이 있고 제 수업을 주로 듣는 대상자들도 방학이 좀 있어요. 음,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에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음, 뭐 3주간 명상 프로그램, 음, 4주간 명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좋은 건지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음. 이걸 상시로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분기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온라인 클래스의 횟수나 강의 음, 기간 이런 음, 것들을 음. 저 같은 경우의 수업은 다내기성 무료 수업은 한 번 정도 가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쭉 이어서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오게 유료 클래스로 들어오게 연결하는 거는 이거를 계속해 반복적으로 기간을 주고 자주 활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그건 궁금해요.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네, 어,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고민하신다는 건 일단 지금 팬덤이 없는 것 같아. 좀 적죠.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수시로 돌려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수시로 음, 돌리시건 한 번으로 끝내시건 그건 선생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어쨌든 음, 만약에 수시로 계속 분기별로 나는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계속해서 SNS에 선생님이 컨텐츠를 업로드 하시고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셔서 계속 노출을 하셔서 팬덤이, 그러니까 채팅창이나 어디에 사람들이 자꾸만 더 모아 놓으셔야 되겠죠. 음, 모아놓고 난 다음에 3월에 하겠습니다. 그럼 3월에 못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6월에 들을 수도 있겠죠. 6월에 못 들은 사람은 또 9월에 듣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음, 여기에 나는 계속 모으니까 사람은 또 들어올 거고. 음. 이해되세요? 네네네. 네. 수시로 내가 분기별로나 몇 회를 계속 고정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팬덤 형성시켜 놓고 그 팬덤으로 몇 번 돌리시는 거 가능할 거예요. 근데 돌리고 나면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계속 여기에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신규자들이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팬덤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지. 네. 만약에 기존에 100명의 팬덤이 있었어요? 그럼 이 100명만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할 거는 컨텐츠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못 쓰잖아. 이 사람들 들었으니까. 근데 제 수업의 방법은 응,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연습이 중요한 건 그런 수업이잖아요. 네, 왜냐면 명상이기 때문에. 음, 명상이고 요가이기 때문에. 이건 반복 수업이거든요. 이거 네, 근데 혼자 하는 건 힘들어해요, 계속. 같이, 같이 하는 걸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명상 5가지 방법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 걸 3주간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콘텐츠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복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같이 하는 걸 원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고정으로 돌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 음, 들었지만 잘 안 되었던 사람, 아니면 한 번 들었는데 좋아서 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존 고객으로 계속 만들어 놓고 가시면 되지. 처음 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10만 원보다는 싼 금액 5만 원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또 예, 재수강 할 거잖아요. 예, 그런 전략들을 펼쳐서 또 예, 하는 거지. 좋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네네. 오케이. 지식 창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팬덤이 쌓이고 나면 새로운 팬덤을 위한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컨텐츠를 계속 바꾸셔야 되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신규자들을 타겟으로만 하겠다고 하시면 똑같은 내용을 회차를 여러 번 돌려도 상관은 없는 거고.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컨텐츠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QR코드도 좋지만 포스트잇 나누어 주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글들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예, 좋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영상 만들기, 뭐 캡컷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영상 만들기, 편집하는 방법, 이런 거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배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지금 제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으신지. 아까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만들기 수업을 열면 배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 있으시네요. 근데 영상 편집 아예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못하니까 배우는 마음. 제가 수업하는 건 아니고, 우리 또 강사님들이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같이 협업해서 오픈시켜드리면, 강사 브랜딩 코스로 해드리면, 수업을 배우시겠어요? 멋져요. 좋아요. 저는 하고 있어. 그치. 오케이. 좋아요. 수요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픈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집을 못해서, 못 만들어서 못하고 계시는 걸로 하고, 그죠? 그렇게. 근데 저는 캣컷을, 이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캣컷을 다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우연희 선생님 이 얘기 듣고 피드백 한번 해줘 보세요. 캣컷으로 촬영을 하면 너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올드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넓적하게 나오고 너무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법으로 제가 그러면 캣컷을 다 몰라서 그런 건가? 제가 아는 방법으로 보정을 해도 기본 카메라를 하시고 캣컷에서 그러니까 보정을 해도 이 깎는 거는 캣컷은 없죠. 깎는 거. 이게 이렇게 갸름하게 나오는 거, 예쁘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럼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 이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피부를 밝게 하고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넙대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캣컷으로 촬영을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캣컷을 쓰지 않거든요. 캣컷이 좋은 게 프롬프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프롬프트 맞나? 뭐예요? 저기 그거 올라가는 거. 글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예, 자동 자막 그게 있어서 좋은데 저는 촬영을 해놓고 보니까 야 너무 그래도 이거 너무 못생겼다 싶어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부르 쓰고 있거든요. 저도 부르를 쓰고 저기 촬영할 때 저는 뭘 쓰냐면 비육일리로 촬영을 해요. 이제 저는 비육일리는 피부도 뽀샵 나오고 턱도 깎아주고 얼마나 좋은데 저는 그걸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캣컷을 유료로 해놨는데 어 아니 나는 유튜브 이미 다 올라가고 있어요.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캣컷으로 하니까 너무 너무 넙대대하게 나와서 캣컷으로 촬영한 걸 못 올리고 하는 거. 근데 캣컷이 참 유용한 것 같은데 제가 캣컷을 잘 몰랐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배워야 되는 거지. 그래, 우리 캣컷으로 편집하는 거 배워봅시다. 영상 만들게 해봅시다. 하자고요. 이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강사한테 필요한 것들은 배워야 돼.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럼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그쵸. 맞아요. 저도 VOD 다 부르르 했어요. 셀프 VOD 촬영한 거 저 다 부르르 편집하고 했거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게 그럼 없으시면 사실 제가 의정부에서 강사부라님 교육 오셨을 때 배웠는데 거기서 만난 인연이 제가 첫 제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인스타그램 보고 들어오셨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성장하셔서 훌륭하게 국가 강의까지 받으시면서 강의 잘 이어가시기를. 찐이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 받으면 강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피드백, 찐 후기를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접고요. 계속해서 SNS로 소통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10시 반이 되면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에 그 카페 링크가 갈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똑같이 전자책 링크가 갈 거예요. 전자책 링크. 그러면 전자책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99,000원짜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결제를 누르시고, 거기에 쿠폰 입력란에 ABC 영어. 거기다 제가 다 써놨긴 했어요. 쿠폰란에 ABC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갈 겁니다. 그 문자에 그 쿠폰 입력하시고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러니까 여기 전자책 아예 펀딩을 참여하셔서 전자책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시 다운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 처음 들으셔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꼭 그 책은 풀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냥 훑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정독해서 읽으시면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강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네,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돼. 전자책 내용 안에 책 출판하는 방법도 있나? 있어요. 책 출판하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음. 그거 읽고 궁금하면 문의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 그리고 제안서 만들기를 1월쯤이나 할 거예요. 고가 강의로 받아내는 제안서. 그냥 제안서 쓰기 말고, 고가 강의로 받아내는 제안서 쓰기를 제가 어, 강의 클래스 열 거거든요. 그때 국가 강의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서 배워보시는 걸로. 그거 제가 인원수 많이 안 할 거, 제가 한 분 한 분 다 코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 많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 잘 노리고 계시다가 그거 오픈하면 그것도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없이 달렸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잘 되었으면 강사 브랜드 듣고 잘 되었다고 한번 얘기해주면 제가 더 기분이 좋겠죠? 음, 계속해서 소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고맙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